지금 3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하지만 이제 그 불면증이 이제 막 시작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먼저 드릴게요. 먼저 최근 들어서 불면증이 시작되셨다면 가장 먼저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찾지 마시고요. 2차적인 원인이 있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신부전증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천식이 있다면 또 천식으로 인해서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신경안정제나 뭐 그런 이제 잠에 빠져드는 약을 찾지 마시고 먼저 원인이 있는지부터 찾아보시는 게 보다 효과적인 치료에 좋고요. 그리고 먼저 이제 지금 이제 불면증이 시작되신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불면증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신 분들은 먼저 드시고 계신 여러 가지 뭐랄까 건강 기능 식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음식, 생활 식습, 일상생활에서 드시는 음식을 제외한 나머지 좀 센 음식이나 약들을 일단 좀 줄여보세요. 그래서 가장 뭐랄까 몸이 비어져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건강 기능식품 드시는 것 중에서 홍삼 있죠. 홍삼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 극소수,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또 이제 불면증으로 빠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홍삼 같은 경우는 한의사의 어떤 이제 상담을 통해서 진단을 받고 복용하시는 것이 좋은데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홍삼이 있고, 그래서 가볍게 드셨다가 또 불면증으로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시고 계신 여러 가지 이제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최대한 좀 끊어보세요. 끊어보시고 나서 불면증이 계속 지속이 되면 그 이후에 병원에 찾아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불면증이 시작됐다. 이 이후에 이제 신경안정제나 이제 신경정신과 쪽에서 처방받으신 약이 있잖아요. 그 복용하신 기간에 따라서 이 뭐랄까 치료될 수 있는 확률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6개월 이상 신경안정제나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셨다면 그분들은 빨리 치료될 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대부분 이 신경안정제나 수면 유도제를 드셨을 때 1, 2개월 정도 안에 치료가 되는 분들이 이제 대다수고요. 그 이상으로 계속 복용을 하시는 분들은 치료가 그만큼 좀 힘들어집니다. 참고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 신경안정제 계속 복용해도 좋은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말은 많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3개월 이상 드시지 않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신경안정제의 특징은 리바운딩 효과라고 해서 이 약을 복용하시다가 끊었을 때 그만큼 반발력으로 더욱 이제 잠을 못 자게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치료를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시고, 만약에 치료가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양약을 딱 끊으시면 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바운딩 반응으로 인해서 너무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줄이신다 하더라도 천천히 줄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방안으로 한약은 어떠한가 라고 이야기를 많이 묻고 계시죠. 한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많은 의사분들이 이제 한약을 사용합니다. 양약과 동시에. 그래서 오사카 대학의 의학계 정신의학 교실에 계신 교수님이 이제 한동안 연구를 하셨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셨는데요. 억간산이 이제 진정, 최면, 그리고 경련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불면증인 3가지 패턴이 있는데 인면, 그리고 수면 중에 깨는 패턴, 그리고 숙면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3가지로 나누고, 그 3가지를 분류해서 각각의 최적화된 한약을 찾았을 때 인면 곤란에는 억간산, 그리고 중도에 각성하는 경우에는 바나후박탕, 그리고 숙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조인탕이 효과가 있다더라라고 이제 일본에서 권위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셨죠. 그리고 다른 중국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때
중국에서의 연구 결과 특징은 양방의 부작용과 비교를 했을 때 한약이 효과는 비슷하면서 부작용은 확실히 낮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한약이 뭐랄까 양약에 비해서 효과가 매우 적다. 사실 오해입니다. 비슷할 정도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셨으니까 안심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양약은 종류가 단순합니다. 많게는 뭐 두세 가지인데요. 한약은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면증의 한약을 먹고 이제 한약이 한 가지로만 처방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환자분은 한약의 효과를 보셨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한약의 효과를 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이유는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환자분들과 새로 시작을 할 때는 저에게 3번의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 번에 싹 나을 수 있는 처방을 찾기란 사실상 쉽지가 않기 때문에 환자에게 맞는 처방을 찾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상담을 맡게 된 최성근 원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께서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불면증 때문에 고생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그런데 요즘은 좀 더 하거든요. 요즘엔 더 하고요. 예,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일단 몇 가지 제가 여쭤보고 설명드리고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병원이나 한의원 뭐 다녀보셨는지요? 예, 한의원은 저랑 다니니 병원은 딴 것도 좋잖아가지고 네. 병원은 그러니까 군 병원 여기 자주 다니지요. 네, 그러셨어요. 그러면 네. 지금 불면증으로 인해서 약 복용하고 계신가요? 불면증으로 해서 약服用하고 있진 않아요. 그거는 복용하고 있진 않으시고요. 예. 네. 그럼 혹시 어머님이 지금 혹시 복용하고 있는 약이 어떤 종류가 있으실까요? 지금 먹고 있는 약이 무슨 약이요? 어디 먹는 겨? 예, 관절. 아, 무릎. 네. 어머니께서 그러면 한 대략 3년 정도 전부터 발생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더 힘들다고 하셨고요. 예. 그 어머니께서 피곤함은 뭐 당연히 호소하실 것 같고 예, 잠을 예, 제대로 못 그래요. 주무시기 때문에요. 예.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시는 것 같으세요? 아이고, 글쎄요. 온체, 어떤 날은 그저 2시간이나 자나, 이런 날이 요즘은 꽤 많아요. 네. 예. 그러면 3년 정도 전부터 혹시 그럴 만한 정신적인 충격이나 스트레스 이런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내가 볼 적에는 특별한 거는 특히 저한 건 없는 것 같은데. 특별한 부분은 없으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어머님 요즘에 식욕이랑 소화 부분은 괜찮으세요? 저기 원래, 네. 저 체격은 쭉 자는데 원래 먹성이 먹는 건 조금 먹어요. 네. 예. 원래가 좀 식사를 좀 적게 하시는 편이시고요. 예. 그리고 이런 고기 같은 것도 잘 안 먹고. 네, 고기 잘 안 드시고요. 예. 네, 일단 아버님 불면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어머님이 네. 어떤 부분에 속하고 어떤 치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 알듣지도 날 우사 그래서 식구를 바꿔줘야겠네. 이 수화기를요? 네. 내가 좀 네. 가는 기목구에서. 예. 네. 예. 아버님, 예. 제가 좀 예. 그 불면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예. 네, 불면증, 충분한 예. 잠을 잘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개시를 못할 뿐더러 유지도 안 되고 잠의 질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 불면증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보통 예. 그리고 잠드는데 30분 이상이 소요되고 잠이 들어도 쉽게 깨면서 이런 증상까지 포함되는 경우 불면증입니다. 지금 어머님의 경우 이런 부분이 네, 불면증에 잠안 속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잠안 오면 먹는 약이 있지. 이름이 무언가. 네.
그걸 반 먹으면 소용없고 네. 하나를 먹으면 또 막 헛소리하고 그래요. 아, 예. 아, 그러세요? 예. 네. 이런 불면증의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 우리 일단- 식구를 네. 바꿔줘야겠네. 예, 예. 네, 일단 첫 번째로 이 불면증의 원인 같은 경우에 예, 극심한 불면증 스트레스가 원인인데,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머님은 아니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예.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세 번째로 기력 저하, 네 번째로 민감한 성격, 다섯 번째로 특정한 복용하는 약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행되는 질환이 있는 경우에 지금 어머님처럼 불면증 증상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상담했을 때는 기력의 저하가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원래 잘 못 드셨고 입도 짧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 기력의 저하, 이 부분 때문에 불면증이 발생했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이 불면증, 한의학적 원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한의학적 원인으로 첫 번째, 간기울결이라고 합니다. 우리 간은 원활하게 기운이 소통돼야 되는 장부인데 우리 스트레스나 분노, 우울, 불안 등의 이런 감정 변화, 극심한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서 간의 기운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을 때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보다는 어머님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 기력이 떨어진 기허, 혈액 순환이 좀 부족하거나 혈액 자체가 부족해진 혈허, 이 모두 합해진 기혈 양허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력적으로 그리고 연로하시고 이런 부분 때문에 불면증이 발생되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불면증의 이 부분 그럼 한의학적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한약 치료가 있습니다. 이 불면증의 자세한 원인을 규명해서 원인을 제거하고 지금 불면증의 증상을 완화시키면서 마지막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이 세 단계로 한약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한약을 복용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침구 치료인데요. 침과 뜸을 통해서 좀 잠을 잘 못 자는 경우에 머리를 좀 맑게 할 수 있고 잠을 잘 자게 하는 혈자리, 그리고 마음과 몸을 안정시키는 혈자리의 침 치료, 뜸 치료를 통해서 이 부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진단 복용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공진단은 그냥 단순 불면증에 복용하시는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력 저하, 혈액순환 저하 이 두 분이 너무 심할 경우에 기력이 너무 없어서 잠이 못 잘 경우에 그 공진단의 복용이 좀 필수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외에도 생활 습관 교정이 조금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 불면증, 지금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신다든지 스트레스가 많으신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네, 현대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그 스마트폰이나 스트레스 부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줄여주셔야 되고요. 먼저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지 않고 우리 오후에 카페인 섭취를 좀 줄여주시고 격한 운동 자제해 주시면서 야식을 섭취하지 않으시고 잠자리에 들어서 스마트폰을 보시거나 TV 시청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 충분한 햇볕을 쬐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금주, 금연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면서 생활 습관까지 교정을 하면 불면증 극복할 수 있으니까 한의원으로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년간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 증세에 시달리고 계시는데요. 한의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께서 이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한방에서 볼 때는요, 이 나이가 들면서 신기가 허해지고 신양허, 신음허 이렇게 해서 신장의 기운이 떨어지면서요, 상성하허라고 해서 윗부분에는 이제 기운이 많이 좀 올라가게 되고 아랫부분은 많이 허해지는 이런 상태가 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께서 밤에 잘 때 야간요가 있으시다던가 자다가 깨면서 화장실을 꼭 가시는 이런 경우가 점점 많아지죠. 이것도 이제 일종의 상성하허 증상의 하나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위쪽으로 좀 기운이 올라가다 보니까 밤에 잠을 자려고 할 때는 사실은 기운이 좀 내려가면서 사람을 이렇게 취침 모드에 들어가게 해주어야 되는데 기운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잠이 좀 드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그런 경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그 김균환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면장애와 유지장애 두 가지를 같이 앓고 계시는 이제 노인분들이 많아지셨어요. 이제 이런 부분은 교감신경 항진증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한 상성하어에서 상성을 말하는 부분이 바로 교감신경이 항진된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교감신경이 이제 계속 올라가서 사람을 자꾸 흥분시키고 사람을 침착하지 못하게 하니까 잠을 잘 때 신경이 자꾸 더 곤두서게 되고 그래서 깊은 잠에 못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자꾸 자다가 중간에 깨고 또 방광도 자꾸 자극을 받으니까 원래 자는 중에는 화장실을 안 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방광이 쉽게 요의를 느끼고 그걸로 다시 되뇌를 자극해서 깨는 증상이 자꾸 반복되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점점점 불면증이 심해지시는 노인분들께서는 사실은 이제 일시적으로 불면증 해소되는 양약을 자꾸 드시는데요. 오래 드시다 보면 내성만 생기고 잠은 좀 잘 오지 않는 이런 증상이 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수면 유도제나 수면제에 의지하시기보다는 사실은 하허 아래쪽의 허한 부분을 이제 보충을 시키시면서 몸을 보충을 해주시면 보해주시면은 오히려 잠이 잘 오게 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신장의 기운을 좀 보여주는 녹용이라던가 숙지향이라던가 이런 약재들을 사용해서 한약을 좀 많이 오래 드시면은 그런 아래쪽의 허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불면증이 좀 자연스럽게 완화가 되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면증 해소를 위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좀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우선 중요한 것은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항상 좀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몸은 이제 습관의 동물이라서요. 항상 비슷한 시간에 잠을 자야 그 시간대에 수면을 쉽게 도와주는 호르몬도 잘 나오고 또 깰 때는 그 호르몬이 들어가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자는 시간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어느 타이밍에 그 잠을 들게 하는 호르몬이 나올지 몰라서 몸이 굉장히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래서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어서 주무시고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자리를 환경이 또 중요한데요. 우선 당연히 소음이 없이 조용한 곳이 좋고요. 또 온도나 조명도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고요. 조명도 너무 밝거나 또는 너무 깜깜해도 또 싫은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온도, 조명, 그 다음에 소음 이런 부분들을 침구류도 또 자기한테 맞는 부분으로 해서 맞춰서 최적의 수면 환경을 조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다음에 낮잠은 되도록 피하고 만약에 주무신다고 하더라도 15분 이내로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운동의 경우에는 저녁 자기 전 직전에 좀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잠을 좀 자기 힘들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잠자기 몇 시간 전에 운동을 마치시는 것이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또 전혀 안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은 꼭 필수이고요. 그 다음에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이라던가 알코올이라던가 담배를 피신다던가 이런 것들은 다 교감신경을 흥분되게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불면증에 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식사도 잠자기 직전에 식사를 하시면은 당연히 잠이 잘 오지 않으시겠죠. 거기다가 역류성 식도염의 또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또 따뜻한 우유 한 잔 정도는 잠자기 전에 드신다면 칼슘을 보충을 하면서 숙면을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실 때에는요, 조금 따뜻하다, 뜨겁다 싶을 정도의 온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 40도 정도의 물로 목욕을 하시거나 반신욕을 하시고 나오시면 근육이 이완이 되고 몸이 쫙 풀어지면서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잠이 좀 쉽게 오게 됩니다. 만약에 반신욕이나 목욕을 하기 힘드시다면 족욕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잠자기 직전에는 TV나 휴대폰처럼 뭔가 번쩍번쩍하면서 대뇌를 자극하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방법들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요. 집에서 좀 수면을 잘 이루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는 삶의 질을 많이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는데요. 저도 최근에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며칠 잠을 못 잤더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3년이나 되셨다고 하니까 많이 힘드셨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불면증을 조금 더 구분을 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에 맞춰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수면을 이루는 첫 번째, 처음에 수면을 개시를 하는 게 잘 안 되는 타입이 있고요. 그 수면을 쭉 이어나가는 유지를 하지 못하는 타입,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처음에 스타트 자체가 잘 안 되는 수면에 접어드는 단계가 곤란하신 인면장애에 해당되실 확률이 훨씬 높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주무시고 아예 꼬박 세우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수면 유지 장애는 이와는 반대로 잠을 잠들기는 하는데 중간에 자꾸 깨어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인면장애는 그래서 대표적인 원인이 몇 가지를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면장애의 대표적인 원인은 첫 번째, 체온 조절이 잘 안 될 때, 체온 조절 장애형.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율신경, 우리가 긴장됐을 때, 이완됐을 때 왔다 갔다 상호 전환되는 그런 신경계의 흐름이 이 상호 전환이 잘 안 될 때, 자율신경 조절 장애형. 그리고 수면 호르몬 자체가 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호르몬 부족형, 그리고 일주기 장애형, 우리 몸의 사이클이 잘 적응이 안 되는 그런 타입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수면 유지 장애도 몇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이제 또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인면장애 유형별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시청자님께서는 이 중에서 특히나 체온 조절 장애형에 해당될 확률이 높으시고요. 수면 호르몬 부족형에 해당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두 파트는 조금 더 귀를 열고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체온 조절 장애형을 살펴보면요. 잠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온이 살짝 내려가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체온이 계속 높아도 잠을 잘 이룰 수가 없고요. 계속 낮아도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체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상호 전환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체온 조절 장애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체온이 너무 높게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답답함을 많이 느끼시고요. 뭐 열을 많이 타신다든지 자꾸 시원한 걸 찾는다든지 뭐 가슴이 막 답답하다, 위로 열이 많이 뜨시는 증상들, 이런 걸 번조라고 하고 허번이라고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흉격에 열을 꺼주는 그런 약재들을 많이 쓰게 되고요. 체온이 낮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중에 추위 많이 타시고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사가 너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대사를 시켜주고 체온을 높여주는 그런 치료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특징적으로 체간에만 너무 피가 몰리고 사지로는 피가 안 가서 생기는 그런 장애 유형이 있거든요. 소화기가 약한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증상 말씀하셨을 때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사지의 소통이 잘 되는 치료를 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율신경 조절 장애형을 살펴보면 너무 긴장을 해서도 잠을 잘 이룰 수가 없고 너무 이완이 돼서도 잠을 잘 이룰 수가 없고 이게 왔다 갔다 잘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너무 긴장을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손발에 땀이 좀 많다든지 가슴 두근거림을 자주 호소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요. 너무 부교감 신경, 이완 쪽으로 됐을 경우에는 자꾸 뭐 먹을 게 땡긴다든지 뭐 몸이 무겁다든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게 상호 전환이 잘 되게끔 그런 관련한 한방 치료들을 많이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면 호르몬 부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이유는 이 재료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요. 좋은 거를 먹었는데 이걸 흡수를 못해서 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연세 많이 드셔서 치아가 안 좋아지시고 위장이 안 좋아지시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육류를 별로 많이 안 드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신선한 육류를 많이 드셔야지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필수 아미노산들, 필수 단백질들이 이게 전환이 돼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좋은 수면 호르몬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한 작용들이 많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매 끼니마다 우리가 생고기를 먹을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제 주로 추천하는 방법이 신선한 계란을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방법이나 또 식사를 하실 때 고기를 천천히 조금씩 소화가 잘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골고루 같이 드시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할 수가 있겠고요. 위장이 약한 분들의 경우에 위장 치료를 반드시 같이 해야지 이게 수면도 좋아지는 패턴을 많이 보이거든요. 관련한 치료는 한방 치료가 굉장히 잘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도 같이 좋아지게끔 치료를 하면서 수면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겠고요. 일주기 장애형은 특히나 젊은 사람들 중에 낮과 밤이 바뀌는 사람들, 교대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죠. 특히나 요즘에는 밤에도 텔레비전 늦게까지 보시고 스마트폰 많이들 사용하시고 집안의 환경이 너무나도 밝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낮과 밤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낮에는 햇빛을 정확히 쬐주시고 우리가 자기 전에 1시간 정도 전에는 최대한 이 빛 자극을 최소화하셔서 지금은 잠잘 때다라는 걸 몸에 정확히 인식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이 안 온다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핸드폰을 하시거나 하시면은 더 잠이 달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생활 습관을 반드시 교정을 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한방 치료를 반드시 꼭 받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